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발전소의 그 에너지 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원료는 그 원에너지의 근원이 대부분 이제 태양에서 온 겁니다. 태양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화력 발전소의 석유 같은 거는 그 이제 뭐 유기물이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. 그럼 그 유기물도 역시 햇빛을 받고 자란 유기물이고 석탄도 마찬가지고요. 석탄기 때 그 식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. 그리고 뭐 풍력도 그렇고 수력도 그렇고 수력의 그 위치 에너지도 그렇고 결국은 그 에너지원이 만들어지는 게 다 태양 이 햇빛에서 오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 태양에서 오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예요.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있고 수출도 하기 쉽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원자력은 이제 경수로가 있고 중수로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수로잖아요. 예, 그리고 이 경수로는 비교적 이제 폐기물도 좀 관리하기도 쉽고, 근데 이제 중수로 같은 것에서는 이제 플루토늄이 많이 나오죠. 그리고 경수로에서 나온 그 핵 폐기물을 또 이제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나올 수 있고, 이 플루토늄이라는 거는 그 핵무기의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. 중수로와 그 핵 폐기물 재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IAEA나 이런 데서 제일 그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. 이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큰 과제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예. 우리나라가 이제 그전에 아랍에미리트의 이명박 정부 때 한기를 수출을 했는데 이것도 그 이제 수입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경수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그 신경이 쓰는 부분이 그 군사적인 부분이거든요. 안보의 문제. 들리는 얘기는 이면 합의로 뭐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원자로를 수입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원자로의 그 안전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걸 유지 관리하는데 군사적인 문제예요. 그래서 사실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이 원자로를 수출하는 실적이 미국도 그렇고 실적이 많은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 수출하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. 그러나 이제 단 우리나라의 원자로를 미국에 수출한다면 그 문제는 달라지죠. 그래서 원자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SMR 이제 아주 작은 단위의 그 소원자로인데요. 이 소원자로가 미국이 뭐 기술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그 원자로 그 SMR에 보면 이제 땅콩 모양으로 해서 그 고로 이것을 만드는 거가 이게 쉽지가 않대요.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만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기술력이 있는 나라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이제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지금 현재도 만들고 있고 이미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수출길이 열린다면 우리 그쪽에는 큰 시장이 열리는 거고 아주 그 희망적입니다. 그 회사로 볼 때는. 그리고 이제 원자로 자체의 그 위험성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, 그것을 이제 전기를 뽑아 쓰는 데까지는 그렇게 이제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, 비용이.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핵 폐기물, 이 폐기물 관리 비용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. 그리고 이 폐기물 저장을 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도 우리나라 같이 땅이 작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주민들과의 마찰, 국민들과의 합의를 거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자체도 어디 한 군데 지금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지금 그 발전소에다 그냥 쌓아놓고 있잖아요. 근데 거의 그게 뭐 멀지 않아서 그게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. 그 이제 폐기물 자체도 크기를 줄여서 해놨는데도 지금 거의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폐기물들을 재처리했을 때 또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재처리는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그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고 또 미국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
그 재처리 시설을 함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재처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플루토늄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죠.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만 있다고 해서 바로 수출하거나 막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질 수 있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. 그래서 굉장히 통제를 많이 받는다는 거고요. 이 원자력의 가장 큰 또 이제 문제점은 사용 연한이 보통 40년이거든요. 우리나라도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돼 갑니다. 근데 이 40년을 더 연장해서 쓴다고 해도 한 10년 정도밖에 연장을 못 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가 핵 폐기물이 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폐쇄하고 나면 그 지역은 사람뿐 아니라 어떠한 생명체도 접근할 수 없도록 완전히 봉인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지역은 사실상 지도상에서 지워야 돼요. 사람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거든요. 그 영원히 그 금단의 지역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.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. 그래서 그 비용을 따지면은 뭐 어느 에너지 발전소에 비할 수 없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. 그 짓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건 이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의 하나의 문제점은 한 번이 가동이 되면 거의 멈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전쟁 시나 유사 시에 너무 중앙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폭탄 하나만 미사일 하나만 떨어져도 가동이 멈추잖아요. 그때 통제 불능의 상태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고로의 그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이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원자로가 담겨져 있는 그릇 같은 그것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. 너무 뜨거워갖고 녹아버리고 그것이 계속 땅 밑으로 이제 꺼지겠죠. 그럼 그 땅도 녹아갖고 계속 그 원자로가 그냥 그 불덩어리가 계속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이게 멜트다운 현상인데요. 이렇게 되면은 그 지하수 저 끝에까지 그 방사능에 오염이 돼서 사실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어디까지 오염시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체르노빌 같은 데서도 이제 멜트다운 현상이 나타났고 그 후쿠시마에서도 멜트다운 현상이 나타났죠.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인류의 재앙이 오는 겁니다. 재앙이. 우리가 40년, 50년 그 전기 편하게 좀 뽑아 쓰자고 지구에 그 정말 대재앙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.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거고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은 어떤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수출하기도 힘들고 환경적인 부담을 안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쉽게 건설하고 또 쉽게 뽑아쓸 수 있는 이 유혹을 참 이게 넘어서기가 힘든 거죠.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최근 미국의 수출길도 열리고 원자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. 이러한 그 장애 요소들이 있다.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쉽게 참 원자력 관련주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요.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